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추미애와 대결을 하라고 거부하겠다. 이건 유권자 우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오늘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단 그 문제보다 오늘 계속 화제가 된 것은 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그리고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심을 요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을 압도적 1위로 지지함으로써 이진숙이 대구 위기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받았던 그 선택받을 자유, 그 경선에서 그 기회를 저 이진숙에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 그러면 만약에 그 컷오프가 취소되지 않으면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이 물음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1% 정도가 그 가능성이 있어도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이나 만약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말이 좀 이게 그 해석이 되면서 그 대구시장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이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저도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돼서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출마할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대구시장보다는 저도 과거에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차라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고, 대구시장에. 그 중에 그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 됐지만 4명의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거기에 나와서 원내로 진입하는 게 어떻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준숙 위원장을 향해서. 그런데 이준숙 전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다음 말이 요청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당 쪽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 말에 더 무게를 둡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장은 컷오프가 됐으니까 그것을 정상화시켜달라. 컷오프를 원천무효로 해야 된다. 내가 지지율 1위가 나오는데 왜 나를 컷오프하느냐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백브리핑, 그러니까 공식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서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죠. 그 자리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대구에서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요청을 받는다면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은 전부 다 기자들은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여지를 남겼다. 출마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다들 이렇게 당연히 써죠. 자, 그리고, 특히, 이 말이 왜 또 무게가 실렸는가 하면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됐지만은 어떤 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언론 통화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다. 그때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재명과도 막 맞서 싸웠고, 그리고 최민희 하고 그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대립각을 막 세웠죠. 자,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은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컷오프 됐으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그러면은 플랜 B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이 남았는데 주호영 의원 빼고 추경호, 윤재욱, 최은석, 유영아,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대구 그 지역에서 4곳 중에서 한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거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전략 공천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플랜 B로 이제 선회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또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건술에서. 그 이후에 이준숙 방통위원 전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에서 요청이 오면은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은 이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게 이준숙 위원장이 상당히 전투력이 있으니까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구 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시켜준 것은 현역 의원들이 5명이나 나왔는데 1등을 시켜준 건 시민들이 이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을 기득권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지지를 보내준 것이고, 본인을 지지하는 취지는 대구시장이 되라고 지지를 하는 거다. 대구시장 여론조사니까. 그리고 대구시장이 돼서 이 자유민주의 자유우파의 영토가 지금 점점 좁아지니까 그 대구에 나가서 시장이 돼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싶다. 그런 본인의 뜻을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1위를 준 거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지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대구시가 갖고 있는 자유우파의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뭐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화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이 자유우파의 생태계 확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장에 도전을 하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김부겸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면은 그 자유우파의 영토를 뺏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제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구시장에 하는 거지,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면 이제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김부겸이 나와도 가장 이 경쟁을 지지율 조사 1위니까 경쟁력이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이 나와도, 김부겸이 나올 경우에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준석을 꼽고 있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런 말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속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페인트 모션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후보는 이준석이다. 그리고 일단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지나고 나서 발표하겠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대구에 살 집을 알아보고 있고 그런 이야기도 다 들리기 때문에 대구에 뭐 사무실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고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꼽았다는 겁니다. 허소라는 사람인데, 허소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을 10%포인트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일단 이 기본 지지층이 있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10%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 40% 가지고 있다면 10% 더 올리는 건 쉬운 일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대로 이준석을 꼽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출 시간에 전해드렸지만은 이 주호영 의원이 진짜 한동훈하고 무소속 연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호영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고, 또 주호영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면은 수성갑이 비죠. 거기에 한동훈이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서로 무소속 연대를 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동훈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서 살리고 주호영 본인은 정치적으로 죽는 행위다. 이렇게 3자 대결을 하면은 김부겸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누구든지 이 주호영 3자 대결을 하면은 김부겸이 무조건 이기죠. 그런 상황을 일단 제외를 하고 하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파악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로 또 출마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지사에 민주당은 지금 김동연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한준호 이렇게 압축이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 신청을 한 사람이 양향자 최고위원하고 함진규 전 도공사 사장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 같은 것이 굉장히 약하죠.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경선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미룬 상태에서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전체 선거구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경기도지사 선거는.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살피는데 그 중에서 유승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유승민은 본인이 한 달 전에 불출마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죠. 그리고 경기지사 출신 대권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고, 물론 김문수 전 장관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2대1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로부터 출마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은 당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또 기자들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서 뭐 개항 어리나 이런 데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도 있지만은 이진숙 전 그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후보로 내세우자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도 오늘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설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설을 다시 내는 것은 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내가 뭐 경기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단지 추미애가 여성이니까 추미애하고 이진숙이 붙어라, 이렇게 이제 언론이 쓰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경기도지사에 나가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다. 만약에 당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사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